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네. 옆에 육아왕을 자청하는 이동엽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죠, 유튜버. 초보 유튜버 육아왕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육아왕 분이 육아왕인지 육아왕자인지 육아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옆에서 지금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네. 본인이 부동산 왕이래요. 이제. 아, 부동산 왕 동엽입니다. 네, 부동산 왕이 되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네. 지금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특별히 동엽 씨가 나왔는데요. 사연도 부동산 투자와 그러네요. 관련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부동산 경기 불황이라고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사연을 네,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줬어요. 네. 자, 그럼 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반전세, 반월세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매달 나가는 현금이 아까워 지금은 신도시에 나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전셋값 정도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다 싶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랑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사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까 싶기도 한데 지금 사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사야지 하고 부동산을 뒤져보다가 내가 아파트를 지금 왜 사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내 공간 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이 정말 짜증났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니 치가 떨렸네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왔었어요. 그때 현실 도피 겸 블로그를 했었습니다. 그때 글과 이미지를 합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게임 캐릭터를 그려서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게임 컨셉 아트 작업을 합니다. 외주 제작도 가끔씩 하고 강의도 나갑니다. 대학은 일단 대충 성적 맞춰서 갔는데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 싶어서 띄엄띄엄 하다가 그래도 졸업장은 필요한 것 같아서 시간 내서 가고 있고요. 회사를 다녀보기도 했는데 맨날 지각하다가 굳이 다닐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작업실은 다니는 게 귀찮아서 서울에서 약간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더 벌면 평수 옮기고 얼마 더 벌면 한강 보이고 그런 목표로 차근차근 하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진짜 피 같은 돈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지금은 강아지 1마리, 고양이 3마리, 그리고 머슴 1명 이렇게 데리고 삽니다. 일단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이더라고요. 돈을 벌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는데 머슴을 들이면서 해결이 되곤 합니다. 어쨌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더군요. 어쨌든 지금 제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살까 하면서 부동산을 신나게 뒤져보다가도 예전에 자산관리 회사에 몇 번 맡겼다가 된통 당한 적도 있고 그때 속도 많이 쓰렸던 기억이 나서 주저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제가 돈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저 나름대로는 고르고 따져서 고른 회사인데도 갑자기 담당자가 토낀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이상하게 제가 투자한 게 폭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말은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뭘 자꾸 숨기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되네요.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당하고 나니까 꼴도 보기 싫네요. 어쨌든 지금 하는 일은 시스템이 잡히면 제가 좀 손을 덜 수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혼자서 좀 생각하고 좀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걸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일해오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단맛 쓴맛 다 보고 커리어도 정점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자꾸 미뤄두게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빚이라서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안정감이 필요해서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어차피 집을 사면 또 현금이 없어질 거니까 그거 메꾸려고 또 열작하면 채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제 공간 마련해서 하고 싶은 걸 마음 편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수적이란 걸 알아요. 사연 보내는 건 제가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하던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르고 볼까? 고민이네요. 재테크 상담도 가능하다고 해서 사연 보냅니다.
네. 네, 제대로 찾아오기는 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 예. 왜 뭘 믿고 지금 제대로 찾아왔다고? 동엽이가 2005년부터입니다. 2019년까지 부동산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요. 2005년부터 대한민국 집값 오르는 걸 다 봤다가 떨어지는 거 봤다가 오르는 걸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죠? 예, 예. 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 네. 계속 전세만 다니고 있지만 음흠. 네, 이제는 이제 집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끝났어.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예요. 아,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안 삽니다. 네. 이걸 부동산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착착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이 사연 주신 분 지금 네.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이 이제 호가가 지나서 이제 3차 급등시기가 끝나고 우리가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마지막 3차 급등기가 올라갔다가 그만큼 다시 913이라고 하죠. 정책 나오기 직전 가격으로 2차 급등시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뭐 올라가 있던 아파트 여러분은 부동산 TV에서 활동하는 이동엽 박사님의 이 박사님 부동산 경기 진단을 듣고 계십니다. 맨날 제가 부동산 관련된 집들 그럼요. 가격 늘 그럼요.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네. 대부분 부동산 TV 케이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예. 옛날에 이진 같은 그 연예인이 본인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이 사기성 홍보 방송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저는 들면 절대 뭐 집을 지금 산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렇죠. 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했죠. 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음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기다릴까요? 2022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4년. 4년을 기다린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급하신 분들은 2년까지 기다려. 21년, 20년, 21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왜냐하면요, 그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IFRS 15부터 9까지 이 체제가 들어왔어요 새로. 바젤 3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건설사들이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세계가 이제 됐어요.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헐 하나만한 이 부동산 네네. 투자 강의하는 거 그거 본인이 공부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명목적으로 정답을 외우고 또 그 정답에 맞춰 가지고 답안 쓰면 내가 좋은 점수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지금 부동산이든 뭐 시험 공부든 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진짜 내가 간절하게 집을 사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곳에서 내가 왜 살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살 거냐 말 거냐를 네. 판단해야지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다 몇 년 후면 오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집을 빚내서 사든 있는 현금으로 사든 지가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 이분에 맞는 사지 말라고, 상담을 사지 해요. 마! 지금 우리 문제는 네.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네. 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이에요. 이분은 아파트를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고민인데 지금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네. 아파트를 살까 싶기도 한데 지금 사도 될까 하는 게 이분의 지금 근데 질문이에요. 제가 조금 착각인데 서울 쪽이 아니라 신도시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사셔도 됩니다. 지금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이분 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웬만해서 이 아파트를 살까 이 지역에 말까 그 질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이분이 그 결혼을 했고 애를 또 키우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싱글이거든요. 네. 물론 하인도 네. 있고 집에 고양이도 머슴이 하나. 있고 한데 네. 머슴이 있고 한데 네. 머슴하고 신도시에서 그러면 이분이 곧 머슴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산다는 생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언제든지 머슴을 버려두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분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네. 이미 사연에도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자기는 보기 싫은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내 삶에 내만의 공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조그만 뭐 오피스텔도 하나 얻었다고요? 오피스텔 얻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강이 보이는 데도 옮겨가고 네. 이런 식의 자기 꿈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또 뭐 재테크 차원으로 부동산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나의 생활 스타일 그리고 이것이 남들과 좀 다르더라도 내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뭐 그냥 과감하게 질러더라도 동엽 씨는 은행이 잔고에 현금이 쌓여 있어도 아닙니다. 집 살 돈이 있어도 집 못 사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소심하거든요. 소심한 떨어질까봐 못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물건이라는 거는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내가 아파트를 사면 이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 그걸 좋아하는 거 그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떨어져 있을 때 어차피 떨어지나 올라가나 어떻게 되겠지만 채 밑바닥에 때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떨어지든 말든 그렇죠. 채 밑에니까 그래도 마음이 그래서 편하지 않을까. 이 바닥일 때 내가 사겠다라는 사람은 결코 사지 못하는 그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또 재밌는 거는 본인이 저질러가 사게 되면 네. 동엽 씨 같으면 사놓고 아이고 이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이분은 사놓고 그것도 본인이 현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빚을 져 가지고 사요. 그러면 자기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럼 몇 년 지나면 그 빚을 갚게 되는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연 주신 분은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지금 있는 것이 뭐 웬만큼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 씨의 계속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물론 살 수도 있는데 혼자고 또 모습하고 같이 있는 경우라면 신도시에 사는 게 이분한테는 곧 사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에이 답답하다. 좀 내가 더 뭔가 색다른 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맞아요. 마음이 있을 때는 사실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족쇄처럼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이 괜찮게 사는 데에서는 그냥 월세 내고 사시든지 전세 내고 사시는데 어떤 거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아파트가 떨어지냐 오피스에 떨어지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딘가 그리고 남들과 조금 다른 나만의 취향이 잘 드러나는 동네가 어딘가 먼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분도 서울에도 지내고 또 뭐 강이 있는 데도 생각하고 그러면 강이 있는 쪽이면서 서울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옥수동 뭐 한남동 그랬을 때 이분이 재미있는 게 본인의 취향이나 본인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작은 거라도 투자를 하면 이분한테는 상당히 잘 먹히는 그 성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거를 자기가 갚아 나가면서 내 거 만드는 그렇죠,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본인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정착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동네에서 내가 살고 싶을까. 그랬을 때 뭐 조그만 원룸이나 또 조그만 빌라나 이런 걸 사가 언젠가 내가 이 동네에서 정착을 하면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로 조그만 걸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그놓고 뭐 이 은행 대출도 받고 빚도 좀 져가지고 사놓고 그거 이제 열심히 갚을 때 그때 갚으려면 힘도 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때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돈 다 갚으면 저 집에 들어가서 아주 멋있게 수리한 다음에 살아야지. 그때 내 모섬이 내 주인님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돈을 벌어도 힘들지도 않고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성취감도 가지고. 네. 그리고 이분의 취향이 조금 남다르게 독특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빠르면 한 10년, 네. 뭐 늦어도 한 4, 5년 앞서서 뜨는 동네에 대한 네. 감이 생기는데 그 각각의 특색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취향이 그 거주하는 공간과 또 하나의 문화 지역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하고 부합이 돼가지고 뜨는 거예요. 네. 한 10년 전에 연남동. 그 제가 14년도에 봤거든요. 예. 그 펜스 쳐져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제가 집을 알아봤을 때도 평당 한 1,800에서 2,000 정도 했던 거를 그렇죠. 제가 애 낳고 돌아왔더니 그게 3,000 뭐 4,000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비싸다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안 올라가겠지 했더니 그게 5,000, 6,000까지 막 올라가면서 놓쳤던 경우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은- 이분은 근데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접근하시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분도 근데 투자 느낌이 좀 드는 게 자산관리사한테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려달라 했다가 좀 망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분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투자해 주세요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본인이 이 사연에서 잘 보면요. 자기가 돈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가 본인한테 잘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 자산관리사, 부동산 전문가,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 같고 본인이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 이야기 이제 안 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언젠가 정착하고 즐겁게 오래 살 만한 공간을 지금 바로 확보를 해서 살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할까요? 그 질문을 했는데 계속 동현이는 어디가 오른다 뭐가 오른다 이러면 이분도 지금 이 상담 듣고 네. 있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저희 방송 듣는 분들한테 제 부동산 좀 아니까 정보를 막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혹시나 투자할 마음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돈인지 그게 맞는 건지 진짜 원하는 게 돈인지 아닌지라는 질문 자체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각기 그 다른 욕망을 가장 공통적으로 잘 표시해주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욕망이 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짜란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로님 실수했으니까 사과하시고요 빨리.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이분이 보니까요 제 공간 마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맘 편히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꼭 뭐 어떤 집이 아니라 좀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월세 좀 싼 거 이런 것들 들어가서 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건 어떨까요? 이분이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개인 그림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상가 같은 거를 마련한다라는 건 이분한테는 본인이 예를 들면 상가를 마련해 가지고 개인 그림 그리는 스튜디오로 활용을 한다. 네. 그거는 얼마나 본인이 부동산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공간을 활용하면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은 데가 상가예요. 네. 보통 개인 작업실이나 쓰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엄청 싼 공간이거든요. 네.
본인이 비싼 공간을 빌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싼 용도인 작업실을 쓰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또 동해배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레동의 철공소 그쪽을 수리하시면요. 요즘 그쪽에 많이 합니다. 네, 20평, 30평 되고 50. 네. 물레동이 뜨기 시작한 게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철공소 쪽이 뜨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 작업실로 하는 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많이 있죠. 그리고 가격도 거기도 제법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물레동에 있으면 물론 이 그쪽 동네 가보셨어요? 제가 그 동네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본인 이웃으로 삼고 싶어서 그렇군요. 근데 이분 취향은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이 생존에 급급하는 로맨이나 리얼의 취향하고 좀 달라요. 좀 이 남다른 품위와 남다른 특색을 잘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지금 그냥 가만히 하던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고 뭐가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르고 볼까 고민이라는 게 이제 이분의 기본 핵심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대로 살자니 뭐 본인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공간을 가지기 힘들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지르자니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면 앞으로 자기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역에서 지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네. 곳을 정해서 이분은 사시면 되는 거네요. 네. 아유, 제가 너무 속물이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 안에는 또 개그가 조금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동혁 씨가요, 자학객으로 본인의 삶을 조금 정리하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팍팍 밟아주세요. 아, 그래도 덕분에 재밌었다는 분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